예,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변환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환 기능들은, 그렇죠, 어느 명령 하나를 가지고 뭔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명령들의 조합에 의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환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뷰 모드에서도 쓰실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모드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명령어들은 뷰 모드에서만 쓸 수 있고 어떤 명령어들은 또 애니메이션 모드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그런 명령어들도 있겠죠. 뭐 이런 운동하기라든지 안에 보면 파트별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하나를 변화를 시켰어요. 평이동하고 회전을 했습니다. 그거를 다른 데에다가 적용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일이 하기 귀찮은 거죠.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란 건 뭐죠? 사람들의 어떤 귀차니즘, 거기서 발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의 어떤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자꾸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잔소리 또 그만하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변형 복사가 있고 위치 복사가 있습니다. 변형 복사 안에는 절대좌표기의 부모에서 2개 x 사이, 그리고 위치 복사에서는 절대좌표기에서 부모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안에 그 프랙티스 파일 있죠? 그 안에 보시면 제일 끝에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폴더가 많아지죠. 예제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어셈블리 파일을, 그렇죠? 요걸 해서 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요, 파일 열기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스피어 볼트 셋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가시면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액터로 병합 하셔가지고 여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따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 안에 제가 언더바 01로 저장을 해드리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혹시나,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원본 파일을 열어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계속 너무 많으니까 자, 원본 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어셈블리에서요,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랑, 자, 요거랑요, 요거랑 두 개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요거 누르면 다른 건 다 감춰지고 해당 부분만 보이게 되겠죠. 자, 뷰 모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됐죠?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항상 원본은 이렇게 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걸 드래그하면 이게 원본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변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트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볼트를 좀 보이게 하죠. 여기 보시면 체크, 뒤에 것도 체크하겠습니다. 볼트는 일단 빼죠. 뭐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저는 노란색, 호칭하기 쉽게끔 빨간색, 그 다음에 하늘색, 녹색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밝기도 조금만 키워보도록 하죠. 자, 렌더링 타입은요, 모드에서 윤곽선과 함께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윤곽선이 너무 크죠? 그래가지고 윤곽선 스케일을 0.1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도록 하죠. 자, 뷰에서요, 이 부분에다가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뷰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변형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세이브 하면 같이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변환이죠. 변형 복사가 있습니다. 먼저요, 저는 이 노란 거 있죠. 노란 걸 움직여 보겠습니다. 평행 이동하도록 하죠.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평행 이동하셔도 되고, 평행 이동 명령을 먼저 누르고 대상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움직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동 강의에서 좀 잘못 말한 게 이게 움직이는 양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움직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클릭 드래그 많이 하시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클릭하시고요. 화살표를. 그 다음에 다음 내가 놓고자 하는 위치 있지 않습니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클릭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되냐면 클릭하셔도 되지만 클릭한 상태에서 계속 드래그 하시면 손 놓아도 계속 이게 그 위치에서 이렇게 손 놓게 되겠죠? 예. 그 같은 경우에는 손 놓아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클릭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 해제할까요? 원래 위치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성 위치 복구하셔도 되고 해당 액터만 중성 위치 복구하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겠죠? 이 무변형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사용자가 그렇죠. 잘못해서 얘를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변이 일어나지 않게끔 위치 변화라든지 그리고 각도 변화, 회전 이런 걸 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무변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란 얘기죠. 항상 그게 켜져 있죠. 자, 옮기겠습니다. 평이동하죠. 클릭하겠습니다. 근데 일정한 양만큼 한 30만큼 또는 40만큼만 딱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면요. 그렇죠?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와가지고 40 엔터 치면 딱 40만큼만 움직이게 됩니다. 아시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찍으시고요. 위로 가고 싶다 그러면 클릭, 여기 오셔가지고 위쪽으로 하면 양수 값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음수 값이죠. 그렇죠? Y축에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수 값을 쓰면 30 주면 위로 가 있죠. 자, 그런 개념이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중심 위치 복구하고 X축으로만, Z축 양의 방향으로만 50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평이동 해제하겠습니다. 얘도 당연히 이쪽으로 끌고 싶어요. 물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상태에서 동시에 끌어도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얘가 50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얘도 같이 50만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변형 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위치 복사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변형 복사냐, 절대좌표계냐, 부모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셈블리에서요, 여 위에 어셈블리 한번 선택해 보시죠.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해 보시죠. 이 좌표계가 어디 있답니까? 사실은 이건 이제 피벗입니다. 이제 피벗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기점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피벗하고 기점모는 약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피벗 위치에 기점모가 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평이동이나 회전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어떤 대상, 이런 그래픽 객체를 우리가 기점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좌표계는 여기 있는 거죠. 전체 어셈블리의 절대좌표계는 여기 있고요. 만약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얘를 찍고 평이동하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얘의 부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위치에 있는 거죠. 얘는 여기 있고 또 얘는 여기 있고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이거의 위치를 나중에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회의는 해자고요. 변형 복사해보죠. 절대좌표계에 있어. 한번 해볼까요? 대상을 찍고 하셔도 됩니다. 찍고 절대좌표계 얘하고 같은 위치에 오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복사 바로 되죠. 자, 얘만 중성 위치 복구해 놓고요. 부모에서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찍고 부모에서 얘를 찍어주면 됩니다. 노란 거를요. 그래서 쉽죠? 자, 둘 다요. 중성 위치 복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회전을 시킬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얘를 클릭 평이동도 하고 회전 약간 회전도 시켰어요. 그러면 변형 복사를 하는데 그렇죠? 보십시오. 절대좌표계에서 한번 해볼게요. 찍고 얘를 찍으면 어떻습니까? 이 절대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와 버리죠. 이렇게 여기에 좌표계에 있었던 겁니다. 얘가 이렇게 돌아와 버리죠. 그렇죠? 자, 얘만 다시 한번 중심 위치 복구하시고요.
그러면 부모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서요. 얘를 찍고 얘를 한번 찍어보시죠. 자기 따라오죠. 왜? 얘의 부모는 누구죠? 요거지 않습니까? 얘의 절대 좌표계는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얘의 부모 절대 좌표계는 어디 있으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전을 할 때 각각 어디서 회전이 되는 거죠? 자, 두 개 선택하고요. 이게 다중 기준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자, 어셈블리 모드에서 이 두 개 선택하고 다중 기준물을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각각의 어셈블리에 대해서 기준모가 보이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동은 이게 이제 방향이 똑같은 거죠. 이 Z축의 양의 방향으로 나올 거고 회전은 Z축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되고 회전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모에서 하느냐 절대 좌표계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좌표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전체 파일에 하나가 있는 거죠. 절대 좌표계는요. 그렇지만은 또 그렇죠. 얘 입장에서의 부모는 얘가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의 부모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가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가가 아닙니다. 자, 얘는 얘의 속속이고 얘는 얘의 속속이기 때문에 회전 현상을 회전까지도 균형 복사하고 싶으면 부모에서 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쪽을 한번 볼까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오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얘도 오른쪽으로 오고 싶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변형 복사가 이루어질까요? 한번 해보죠. 자, 절대 좌표계에서 얘 찍고 얘를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버리죠? 회전은 뭐 되는 것 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이 문제가 생기죠. 자, 컨트롤 Z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쪽으로 오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두 개의 액터 사이 요거를 쓰시면 그나마 구현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기능 말고도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요. 그렇죠? 회전 이동, 평행 이동 하는 겁니다. 클릭 해놓고요. 그러면 두 개의 액터가 있지 않습니까? 다중 기념호 하셔가지고 로컬 변형 하셔가지고 회전을 하면 각각의 기점모, 각각의 액터별로 기점모가 생성되고 각각이 회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쉽게 구현하실 수 있죠. 그렇죠? 로컬 변형이라는 것은 액터별로 변형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해제하고요. 회전도 해제하고 두 개 찍고 중성 위치 복구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생기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활성화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개의 액터 사이는 뭔가 대상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찍어야 됩니다. 찍고요. 노란 거 찍고 얘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로 가버리죠. 그래서 두 개의 액터 사이에 했는데도 자, 이런 게 약간씩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이 두 개 X 사이에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찍는 순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두 개 X 사이 했을 때 이 회색을 먼저 찍고 얘를 찍어 보세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죠. 근데 자 보십시오. 자, 중성 위치 복구하겠습니다. 얘도 중성 위치 복구하죠. 회전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동만 한번 해볼까요? 얘만 이동만 살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 찍고요. 평이동 해제하고요. 얘 찍고 녹색 찍고 두 개 X 사이 노란 거 찍고 얘 찍고 그러면 또 잘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색 찍고요. 두 개 액터 사이에 첫 번째 액터는 얘입니다. 두 번째 액터는 얘입니다. 회전까지 먹혀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안 따라오죠. 그렇지만 얘를 중성 위치 복구한 다음에 빨간 거를요. 단순하게 평행 이동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한테 그렇죠? 얘랑 그죠? 그 하늘색 있죠? 하늘색한테 적용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늘색 먼저 선택하고 두 개 X 사이 찍고 찍으면 정상적으로 잘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동시에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지면 더 낫겠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은 이 핏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핏버 설정에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만
아시죠? 자, 그런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 복사란 건 뭐냐면요. 빨간 거를 중성 위치 복구하겠습니다. 위치 복사 한번 해보죠. 절대 좌표기에서. 그 다음에 빨간 걸 찍고 노란 걸 찍으면 똑같은 위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위치에 오는 거예요. 자, 다시 컨트롤 Z. 자, 부모에서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노란 거의 부모는 얘네들이죠. 여기서부터 왼쪽 방향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거의 부모는 누굽니까? 이쪽이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는 엑셀로 따지면 절대 좌표계, 부모에서 하는 것은 상대 좌표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모에서 해볼까요? 찍고 찍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위치 복사하고 변형 복사가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치라는 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위치만 되는 거고, 그래서 변형 복사라는 것은 회전이나 이동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그래서 어떤 뭐 뭔가 있죠? 트랜스폼 변형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상당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하늘색을 먼저 이렇게, 지금 이동만 한 겁니다. 했을 때 절대 좌표계로 하면, 그렇죠? 같은 방향일 때는 노란색은 정상적으로 되지만은 이 녹색은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와버리죠. 그럼 에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반대로 가고 싶은데. 그런 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있죠? 빨간 거라고 하죠? 빨간 게 왼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녹색도 이쪽으로 오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 좌표계 하기보다는 부모에서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또는 변형 복사해서 두 개 액터 사이 해가지고 요걸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두 개 액터 한 다음에 빨간 거 찍고 본체 찍고,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감만큼 이쪽으로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번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좀 바꿔놓고 보죠. 이 부분 있죠? 색깔을 제가 노란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행이동을 해보죠. 노란 거 찍고요. 빨간 선을 찍고 위로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탑에서 본다 그러면 이 대각선 방향으로 지금 꽂혀 있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정확히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나머지 거 있죠.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색깔만 얘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죠. 빨간 거를 어떻게 위치 복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선택이 조금 너무 작다 보니까 됐죠?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요. 절대 좌표계에서 한번 해볼게요. 찍고 노란 걸 찍어 보시죠. 그러면 같은 위치로 가버리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좀 그렇죠. 변형 복사를 해보도록 하죠. 절대 좌표계에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노란 걸 찍어 보시죠.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위에서 한번 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이상하죠? 절대 좌표계는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운데쯤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개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중성 위치 복구한 다음에요. 빨간 거를요. 부모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에서 하고 얘를 찍어 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형 복사를 할 때 절대 좌표계에서 복사하느냐, 위치 복사,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변형 복사요. 위치 복사도 절대 좌표계 안 하면 똑같은 위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같은 위치로. 부모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 그렇지만 얘네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볼트들은 부모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세 개 하늘색으로 바꿔보자. 찍고 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모에서 한번 해보자. 절대 좌표계 찍고 노란색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같은 위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겹쳐 있는 겁니다. 다시 원래 중성 위치로 복구한 다음에요. 이번엔 부모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는 누군가요? 이거잖아요. 이거 같은 부모끼리
같은 부모를 공유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절대좌표계를 쓰나 부모에서 가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예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서로 틀리죠. 노란 거의 부모는 얘지만은 빨간 거의 부모는 얘란 말이에요. 부모가 틀리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부모가 같은 상황에서는 이건 의미 없어진다. 의미가 없다. 아시죠? 자, 충분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시던, 그렇죠? 창에서 타이밍을 이용하셔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분해도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도 이런 변환 기능은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별도의 뷰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게 제가 원본 상태를 따로 저장 안 했나요? 뷰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뷰를 또 하나 만들까요? 얘는 전체 다 중성 위치 복구해 버리겠습니다. 좀 바꿔 놓을까요, 순서를? 예. 얘를 중성 위치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업데이트 하죠. 그 다음에 이건 변형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나중에 잘만 하시면 뷰와 뷰 사이에 적절한 어떤 분해 조립도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